X클립, X레퍼런스, W블럭, 어트리뷰트 에디트, 리비전 클라우드, VP 아웃까지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해볼까요? 이렇게 가지고 리비전 클라우드부터 보죠. 리비전 클라우드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계정 마크입니다. 리비전 하다라는 얘기는 개정하다라는 뜻이고요. 클라우드는 구름이란 뜻입니다. 계정 구름이란 뜻이죠. 이거를 좋게 의역하면 그냥 계정 마크라고 합니다. 이거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우리가 도면을 그리다 보면 일반 설계가 있고 실시 설계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요. 설계가 크게 일반 설계하고 실시 설계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실시 설계는 뭐냐면 공사용, 시공용 도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공용 도면이다 보니까 실시 설계를 할 때 보면 도면은 실시 설계된 도면은 수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공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시공용 도면을 수정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허물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작 자체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비용에 대한 문제, 인건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시공 기간, 만드는 기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 때는 도면 수정을 하지 않아요. 그걸 원칙으로 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수정을 어쩌다 보면 할 수도 있게 돼요. 그럴 때 이제 서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거 수정하면 비용이 발생해요. 그럼 그 비용은 이제 클라이언트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그쪽에서 오케이 하면 도면 수정을 하는 거고, 아니야 그럼 안 돼 그러면 수정 못 하는 거고, 이제 만약에 수정을 했어요. 그럼 도면에 어딘가 수정을 했다라고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공사가 혹은 작업이 완료된 뒤에 그 마크된 부분을 체크한 다음 그것만큼 비용 청구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리비전 클라우드입니다. 자, 보통 도면이 개정된 부분은 구름 모양의 마크로 이제 만들게 됩니다. 요걸 리비전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리비전 클라우드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맥시멈 아크랭스 500, 미니멈 아크랭스 500, 맥시멈 아크랭스 500. 이렇게 구름 마크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크의 길이가 최대 길이가 500이고 최소 길이가 500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스타일, 현재 모양은 스탠다드하고 캘리그라피하고 두 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캘리그라피로 되어 있고요. 옵션으로 여기서 만드시면 돼요. 아크랭스로 요 맥시멈과 미니멈을, 그 다음에 렉탱글러로 할 건지 아니면 폴리고널로 할 건지 아니면 핸즈프리로 할 건지, 프리핸즈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스타일에서 캘리그라프로 할 건지 아니면 스탠다드로 할 건지. 자, 먼저 하나씩 보도록 하죠. 아크랭스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미니멈 아크랭스 500. 그 다음에 자, 모양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보시면 렉탱귤러예요. 그러니까 사각형을 그리면 돼요. 폴리고널이에요. 폴리고널은 정다각형입니다. 내가 이렇게 클릭하면 돼요. 그 다음에 프리핸드입니다. 프리핸드면 내가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렉탱귤러부터 해보겠습니다. 리비전 클라우드 아크랭스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시고 렉탱귤러를 누른 다음 사각형을 그려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리비전 클라우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리비전 클라우드에서 오브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꾹 클릭하면 모양을 바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프리핸드는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을 눌러보시면
노멀과 캘리그라피 두 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캘리그라피 타입이고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냥 라인으로만 이렇게 그려지는 걸 노멀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나중에 배울 문제겠지만 리더에 보시면 이제 이런 기능이 있어요. 리더 스트럭처에서 지금 사이즈가 조그맣긴 한데 이렇게 표시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리비전 됐다는 거죠. 첫 번째로 리비전 됐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이 내용을 이제 표제란에다 적어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제란에 삼각형 1번 쓰고 날짜 쓰고 뭐 언제 뭘 했는지 적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있으면 삼각형 표시 2번 날짜 쓰고 언제 누가 이렇게 적어두게 되는 거죠. 이걸 리비전 클럽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VP 아웃하고 X 클립이 있습니다. VP 아웃하고 X 클립이 있는데 VP 둘 다 아래 도형 감추기, 아래 도형 감추기 아니 도형 감추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X 클립, VP 아웃 둘 다 도형 감축인데 차이점은 VP 아웃은 일반이에요. X 클립은 블록에 해당합니다. X 클립은 블록 감축이에요. VP 아웃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이거하고 함께 쓸 수 있는 게 드로우 오더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도형 순서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VP 아웃하고 드로우 오더하고 함께 맞춰서 사용할 수 있어요. 주로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죠. 드로잉 오더. 그러니까 내가 도형을 그린 도형의 위아래 순서를 바꾸는 거. 그게 이제 드로잉 오더입니다. 드로우 오더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VP 아웃하고 함께 쓸 수 있습니다. VP 아웃도 내가 그림을 그려서 형상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에 이제 폴리라인을 그려서 순서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일단 라인을 제가 조금 몇 개를 그리겠습니다. 카피. 그냥 제가 무작위로 복사를 했어요. 요만큼 가리고 싶어요. 요만큼 감추고 싶습니다. 이럴 때 이제 VP 아웃이라는 명령어를 쓰게 됩니다. 자, VP 아웃.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감춰졌나요? 지운 게 아니고 감춘 겁니다. 밑으로 가린 거예요. 여기는 이 사각형이 얘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를 가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VP 아웃 보시면 여기 폴리라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폴리라인을 누른 다음 클로즈된, 그러니까 닫힌 도형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 폴리라인, 서클은 아마 서클 안 돼요. 서클은 폴리라인이 아니니까. 자,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폴리라인을 이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죠. 설계자가 보기 이게 맞아요. 건축법상 혹은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자가 이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클라이언트가 이제 박박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꾸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힘이 없으니까 바꿔줘야 돼요. 근데 결국은 여기로 돌아갈 거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피아웃으로 싹 가려놓고 이 위에다 작업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해서 결과를 보여줬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원래대로 가시죠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있는 것만 지우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걸 지우고 다시 그렸어요, 그럼 원래대로 복구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아랫선을 잠깐 감추고 내가 그 위에 새로운 작업을 덮어쓰기 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위피아웃의 목적입니다. 근데 보시면 얘도 드로잉 오더라는 게 있어요. 작업 순서예요.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드로우 오더라고 해서 여기서 어버브 오브젝트, 내가 지정한 오브젝트 맨 위로, 근데 언더 오브젝트, 오브젝트 맨 아래로, 프론트 앞으로, 백 뒤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 드로잉 오더를 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 드로잉 오더가 있습니다. 브링 투 프론트 맨 앞으로 보내기, 샌드 투 백 맨 뒤로 보내기. 맨 뒤로 갔더니 어떻게 돼요? 선이 밑으로 들어간 거죠. 다시 볼까요? 그 다음에 bring above 오브젝트, 내가 선택한 사물 위로,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사물 위로 일부는 올라가고 일부는 내려가고, 드로잉 오더 언더 오브젝트, 내가 지정한 물체 아래로 보내기. 나머지 뭐 비슷비슷하니까 넘어가죠. 그래서 드로잉 오더를 통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블록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블록 테스트라고 하고 하나 만들어 보죠. 선택하고 이거 블록으로 변환시켜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블록으로 딱 바뀔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X클립을 써볼 겁니다. X클립은요, 블록에 해당하는 겁니다. 일반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블록에 해당하는 건데 지금 봤던 거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반대예요. 지금 했던 거하고. 자, 보세요. 블록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엔터. 보시면 온오프가 나옵니다. 온오프예요. X클립을 온 또는 오프하는 겁니다. X클립을 실행하거나 혹은 취소하거나, 그 다음에 뉴 바운다리, 새로운 바운다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보통 뉴 바운다리로 들어가요. 그러면 폴리라인을 선택하세요. 폴리곤을, 정다각형을 그리세요. 사각형으로 하세요. 인버트 클릭, 반전하세요. 자, 렉탱귤러를 눌러보겠습니다. 클릭하고 클릭.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지정한 영역만 딱 남게 되죠.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블록 선택하고요. 자, 폴리라인을 만들면 이제 폴리라인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렉탱귤러.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안 들어가네. 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X 클릭, 그 다음에 오프하면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요. 위피아웃하고는 조금 다르죠. X 클릭 선택하고 엔터. 뉴 바운다리, 예스. 그 다음에 인버트 클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버트 클립을 누르면 다시 얘가 나와요. 렉탱귤러로 누르면 아까처럼 이렇게 거꾸로, 위피아웃처럼 거꾸로 그러니까 거꾸로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얘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어트리뷰트 디파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 블록은 선택한 객체만 저장하기. 자,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건 속성이란 뜻입니다. 블록의 속성을 정의하는 명령어가 attribute define입니다. 주로 표제란 등에 많이 사용해요. 표제란 같이 똑같은 것을 많이 불러낼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라인을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라인을 좀 길게 그렸고요.
다시 또 이렇게 길게 그렸습니다. 간격은 8mm 간격으로 할 겁니다. 옵셋 8mm 간격으로 한 3개만 하죠. 옵셋 20mm, 옵셋 80mm. 너무 큰가? 자,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한 칸의 간격은 8mm, 20mm, 여기는 100mm입니다. 그 다음 여기다 글씨를 써보죠. 텍스트. 엠텍스트입니다. 엠텍스트를 쓰셔야 돼요. 저스티피케이션은 미들 센터를 쓰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 제목,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복제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날짜, 뭐 도면, 뭐 도번, 여기 설계로 할까요? 설계. 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여기다가 왼쪽 정렬로 해서 선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선을 그릴 거예요. 어트리뷰트는 일반 텍스트입니다. 일반 텍스트예요. 어트리뷰트는 그냥 텍스트입니다. 엠텍스트가 아니고 일반 텍스트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위치를 우리가 다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옵셋 2mm, 옵셋 4mm, 우리가 여기 8mm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트림으로 잘라볼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시작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시작점의 위치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어트리뷰트를 시작합니다. 이거. 그러면 어트리뷰트 디파인이 나와요. 어트리뷰트, 속성, 정의하기. 여기 보시면 태그와 프롬프트가 나옵니다. 태그는 화면상에 보이는 걸 태그라고 합니다. 화면상에 어떻게 보여지는가는 태그예요. 프롬프트는 나중에 얘를 불러왔을 때 우리한테 보여주는 걸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목이잖아요. 제가 이번엔 태그는 타이틀이라고 했고 프롬프트로는 제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저스티피케이션이 나오네요. 미들, 레프트, 글씨 크기. 자, 오케이. 들어갔나요? 영어로 타이틀 들어갔죠. 나중에 얘 제목으로 물어봅니다. 다시 볼까요? 어트리뷰트, 날짜네요. 데이트, 날짜. 역시 마찬가지로 미들 레프트, 다시 어트리뷰트, 설계, 드로잉, 드로잉 네임. 여기다는 제가 설계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미들 레프트, 한 칸 띄우기가 안 되네요. 그 다음 도번, 드로잉, 넘버. 여기다 도면 번호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들, 레프트로 해서 위치를 지정해 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럼 얘를 블록으로 만들겠습니다. 블록, 그냥 표제란, 그 다음 기준점 설정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딜리트, 삭제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 있던 내용들이 블록으로 들어왔겠죠? 그리고 도면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표제란을 많이 불러다 씁니다. 자, 인서트. 그러면 이렇게 표제란이 여기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불러옵니다. 그러면 이거밖에 안 나와요.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뜹니다.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속성입니다. 제목, 우리 집, 날짜 2021-0304, 설계자 홍길동, 도면번호 A001. 자, 어때요? 들어왔나요? 제가 지정한 대로 다시 또 블록을 불러오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블록이지만 또 떠요. 뭐 서울시 2021 쉼표 마침표 0304, 설계자 홍길순, 도면번호 A0002. 자, 그러면 또 들어왔나요? 하나의 블록을 가지고 계속 재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어트리뷰트 디파인의 예제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파일을 하나 오픈해 보죠. 보시면 엑스레퍼런스 테스트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평면도예요. 제가 만들어 놓은 평면도입니다. 평면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게 똑같은 면으로. 그랬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런 벽들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모든 도면의 벽들의 위치가 다 바뀌어야 돼요. 만약에 얘를 그냥 블록으로 불러들여서 썼다면 일일이 다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여간 귀찮은 일인 거죠. 자, 제가 파일을 하나 만들고 이제 엑스레퍼런스로 파일을 불러보도록 하죠. 엑스레퍼런스라는 파일을 실행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고요. 우리가 부착시킬 수 있는 종류, 파일의 종류들이 뜹니다. 도면도 불러올 수 있고요. 그림 파일도 불러올 수 있고요. PDF 파일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여기를 열어보시면 여러 가지 파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어태치 DWG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면을 불러올 수 있어요. 제가 해당 파일을 D 드라이브에 공유 폴더에 여기다가 제가 만들어 놨단 말이죠. 오픈. 그럼 이제 블록이랑 똑같이 뜹니다. 자, 오케이. 자,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파일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가 엑스레퍼런스이기 때문에 파일이 이렇게 들어와요. 엑스레퍼런스라 파일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제가 치수 기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너무 작네.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히트 100. 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얘도 저장하죠. 엑스레퍼런스 테스트 2 저장했습니다. 자, 현재 이 파일이 원본 파일이에요. 제가 스트레치로 이만큼을 수정해 보죠. 이렇게 한 500mm만 밀어 보겠습니다. 500mm를 밀었어요. 자, 이쪽으로 딱 들어왔더니 저장을 안 했군요. 저장하고 월번으로 딱 들어왔더니 이렇게 떠요. 여기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느낌표가 이렇게 떠요. 무슨 얘기냐면 원본이 수정되었습니다. 이거 다시 불러와야 합니다. 라고 에러 메시지가 뜬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있는 파란색 얘를 클릭하셔도 되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리로드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불러오기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사이즈가 바뀌게 됩니다. 여기인 거죠. 이만큼 바뀐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선택했어요. 스트레치 500mm를 원래대로 다시 되돌렸습니다.
저장. 그리고 일로 들어오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떠요. External Reference File has changed. 엑셀 레퍼런스 파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변경되었습니다. 이거 다시 불러와야 합니다. 이렇게 뜬 거예요. 그래서 눌러주면 이렇게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엑셀 레퍼런스의 역할이에요. 자,